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지금 관계 의존성을 잘라가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놓쳤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중국 사람들 들어가면 좋아지겠지 했는데 어찌 없었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거는 쉽지 않아 보여요. 나는 모든 포트가 다 중국 관련주로 돼 있다. 그럼 포트를 갈아엎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현 국내 성장축 중에 챗 GPT가 있다는 건 다 알던 거니까. 이게 챗 GPT가 이렇게 가입자가 빨리 느니까 엔비디아가 엄청 올랐었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고퍼 내저 PBR주라는 개념이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라 논문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높은 위험이 성장주인데 좀 이런 관점에서 종목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역시 성장이 나와서.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런 국면에서 성장이 없는 주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이렇게 뭔가 아직까지 화창한 계절이 아니라 어스름한 이런 구간. 근데 이럴 때가 돈을 벌긴 좋은데 이럴 때 그나마 표적을 막 산만하게 해가지고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탄총을 쏠 때가 아니다. 그렇죠. 근데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죠. 뭐 저도 말로 이렇게 하니까 쉬워 보이지 뭐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기본적 원칙은 이거예요. 이거는 그 초과 수익 바이브럴 액세스 리턴스라는 책에서 제가 그림을 따라 쓰는 건데 이익 성장 아까 EPS 성장 나오면서 PER 비싼 걸 사는 거죠 이때. 예. 이 전략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PER이 내려오는 순간 때려야겠죠. 사이클을 생각하면서.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게 적자니까 PER이 계산이 안 되잖아요. 하이닉스? 그렇죠. 아, 그쵸, 그래서 그쵸. 저번에 7만 원대 산 사람들은 지금 만세 부르겠죠. 벌써 한 5만 원 오른 거잖아요. 말이 그쵸. 5만 원이지 그 시점 큰 게. 그렇죠. 한 어마어마하게 60% 막 이렇게 네.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한 발 앞서 사야 되고 한 발 앞서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특징이 가장 강하게 이 고속 성장이 턴어라운드잖아요. 한국은. 네. 요게 굉장히 한국 증시는 뚜렷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저거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고, 근데 미국 사람들이 쓴 책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의 이제 가치 투자자들이 쓴 이제 사이클 없이 가는 것들 위주로 이제 보신 분들은 그걸 한국 시장에 대입을 했다가는 큰일 뭐 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게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이제 뭐 제가 말한다고 제가 답을 다 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보는데 제가 뭐 이제 업계에 있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쪽이고 근데 뭐 다르게 돈도 많이 버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뭐 그거는 뭐 정형화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지금 왜 이게 더 지금 난리가 났냐면 제가 봤을 때 왜 지금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소위 그로스에 대해서 확 이렇게 더 반영이 되냐. 사실 일본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일본이 이게 장기 어떻게 보면 총 요소 생산성이거든요. 노동과 자본을 갖고서 얼마나 생산하냐인데 일본이 이탈한 뒤에 답이 없잖아요. 계속 디프레잖아요. 일본은. 일본은 재밌잖아요. 이번에 남들 다 금리 올릴 때도 혼자 안 올리고 버티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돈 풀었는데 인플레 좀 나니까 너무 좋아하잖아요. 인플레 좀 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이 정말 디플레이션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본이 이제 결국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총 요소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생산성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기술로서 커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이쪽으로 막 더 몰리는 이유가 기술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가 여기서 길게 말씀드리기에는 제 지식도 짧고 하겠지만 핵심적인 거는 전통적 밸류에이션으로 워렌 버핏이 말했던 그냥 해자 이것만 갖고 하기에는 기술적 해자가 더 중요한 것 같고 한국에 어떤 기업을 사야 되냐도 보이잖아요. 기술력이 일단 바탕되는 것들도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나라 보시면 요번에도 PER인데 PER이 높고 PBR이 낮잖아요. 시장이. 요렇게 턴어라운드 스타일이에요. 여기 바닥에서 돌 때. 요 국면이라는 거고 요 국면에서 결국은 상대적으로 이익 성장이 나와서 PER이 비싼데 무조건 PBR이 0.2, 0.3은 은행주 사유죠.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업종 내 상대적으로 PBR이 괜찮은 것들, 합리적인 것들, 리즈너블한 걸 프라이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버핏이 말했던 거는. 그것들을 찾아내는 싸움이 시작됐고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종목들은 시장에 과 상관없이 상당히 강력한 지금 현재 모멘텀을 받고 있고 앞으로 더 받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극단을 보면 자동차가 제일 좋은 곳에 속해 있고 반도체가 제일 안 좋은 쪽에 있잖아요. 이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것들을 찾아내고 이쪽도 있는데 반도체라는 게 이제 뭐 답답하면 반도체라도 사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삼성전자라도 그럼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 경기가 돌아왔으면
아까 오이시선에서 100 밑에서 전세 경기가 아직 온기가 확산되지 않은 거잖아요. 네. 이때는 삼성전자가 상당히 아웃퍼포머예요. 100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죠? 전 세계도 다 골고루 괜찮아지겠죠. 온기가 퍼지는. 그럼 삼성전자 팔아서 딴 거 사요. 그래서 이때 되면 한국 팔아가지고 다른 나라 삽니다. 이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거는 봤을 때도.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저기네 그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천기누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마 홍 박사도 아마 이 얘기하면 되게 좋아해. 다 맨날 하던 말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인수가 요 밑에 구간에서는 헷갈릴 때는 전자 사는 거예요. 헷갈릴 때는. 외국인이 계속 전자를 사겠죠. 이러다가 네네네. 여기 여기 100을 딱 넘어가면 2021년에 제가 삼성전자 한참 얘기할 때 요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랬을 때 그 욕을 먹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는 삼성전자를 안 사죠. 우리는 삼성전자를 10만 년째 외치고 다들 흥분하고 있었지만 네. 그때도 외국인들은 팔았잖아요. 팔아서 딴 거 사고. 그렇죠. 이번에도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똑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똑같다는데 막 타고날 수는 없지만. 지금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거죠? 수치. 요만큼 업데이트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 계속 이쪽을 사겠죠. 그러니까 반도체 비중, 시총 비중이 올라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글로벌하게 잘 보시면 네. 반도체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레벨업 될 때 특징인데 일단 그렇습니다. 한국은 외국인들 봤을 때는 한국에 딱 하면 떠오르는 종목이 삼성전자거든요. 전자가 뭐 좋든 나쁘든. 사실 뭐 외국인 입장에서는 각 섹터별로 1등 주식들 위주로 또 담아가고 그러니까요. 반도체는 뭐 이렇게 답이 좀 있잖아요, 그들은. 전주에 그래서 컨서스를 봤더니 이거는 매주 저희 정다운 연구 퀀트 자료 내가 보는데 이쪽들은 되게 안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이쪽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쪽은 근데 코스피도 좀 올라오고 있고 올라온 것들 봤더니 IT 하드웨어 같은 거 확 좋아지고 있는 거고 뭐 화학도 아까 실적 많아서 그런 것들이 좋아지고 있어요, 사실은. 뭐 NCC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최근에. 네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EPS 개선되는 걸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저거는 아까도 강조해 주셨습니다만은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를 읽을 때는 저게 동행하거나 후행한다라는 것도 네. 염두에 두고 저들의 논리, 가정, 그게 어떤 방향인지를 먼저 봐야 된다. 하여튼 지금 올라가는 흐름이라는 거죠. 그게 포인트죠. 지금 올라가는 상향 흐름이라고 보는 건 추정하는- 밑에서 이제 돌았으니까. 네. 아까 봤지, 이제 돌았잖아요. 네네. 당분간 올라가는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 저는 시총 비중 보면 업종 내 시총 비중이 지금 가장 많이 있는 게 2차 전지거든요. 네. 이것도 좋긴 한데 이게 좀 사람들이 그래서 좀 약간 거부감이 있는 것 같고 자동차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이거 줄이고 조선 최근에 많이 샀거든요. 조선. 저는 좋은데 하여튼 근데 안 오른 게 뭐 이런 밑에 반도체 뭐 전기전자 이런 쪽 같아서 방산도 좋긴 하지만 많이들 시총이 늘어났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펀드 매니저는 아니어도 나라면 뭘 더 살까? 뭐 예. 기관이 사서 오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뭔가는 이미 좀 반영된 게 있을 수 있고 덜 반영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식으로 접근하시면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장이 빠지니까 뭐 얼마나 빠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럴 때 어쩌면 기본적인 고민은 지수가 어디까지 빠지냐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소위 아까 처음에 말했던 EPS가 좀 개선되고 있거나 턴어라운드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의외로 선전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또 위로왔던 사람들이 살 거니까. 근데 뭐 코스닥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급이 되게 약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것들은 되게 흔들림이 클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월 14일 저희가 촬영을 하는 사이에 장이 마감이 됐는데 코스닥이 2.8% 떨어졌네요. 그래요? 예. 코스피는 0.7% 밀리는데 그쳤는데 코스닥은 저기네. 에코프로 BM이 10% 폭락했네요. 아까 이게 뭐 좀 야,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10%나 폭락을 했어요. 이게 좀 심하네. 그렇게 나는 2차 전지도 좋아하지만 이게 이 이건 시총 비중 보시면 쏠림이 그냥 사실은 주요 업종 시총 비중이 1월 대비해서 이게 거의 2차 전지를 많이 산 거죠. 시총이 많이 늘었죠. 근데 뭐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좀 조심스러운 상황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어느 쪽에 집중해야 되는지는 이번 윤지호 대표님 편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다 이해를 좀 하실 것 같고 하나만 더 끝내시기 전에 질문 드려도 돼요? 예, 지금 시장 저도 봤습니다. 좀 어떻게 됐나. 네, 그냥 뭐 코스닥이 작살났습니다. 아, 진짜. 뭐 삼성전자가 더는 안 빠졌네, 진짜. 네, 그쪽은 안 빠졌고 지금 이제 그 배터리 양극재 그 3대장이 많이 빠져서 아마 그런 것 같고. 그 질문 몇 개 하시면 그럼 답변을 할게요. 그럼 예, 네네네. 어떤 것들. 아니 왜냐면 이제 중국 쪽을 여쭤보고 싶은데 아, 예. 일단 아까는 그래도 윤 대표님은 되는 쪽, 잘 나가는 쪽 위주로 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뭔가 좀 아쉬운 측면이 있어서. 근데 중국 경기 너무 안 좋잖아요. 예. 중국 소비 그냥 다 기대도 너무 못 미치고 있고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보면 저 나라 이러다가 디플레 가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슬슬 중국이
금리도 낮추고 경기 부양책도 더 많이 쓸 것 같다라는 전망들은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언제 발표가 될지는. 그 필요성은 거기서 느낄 텐데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 관련주들이나 중국 경기에 기댈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이제 저도 굉장히 고민스럽고. 네, 물론 이게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다 전제로 또 여쭤보는 중국은 거 죄송스럽긴 예를 들어서 한데. 지금 그 블룸버그 보면 이제 그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 데이터가 있어요. 네, 매우 네, 중요한 데이터인데 그게 각 나라의 M2 증가율을 서메이션 한 거예요. 합산한 건데. 각 나라 광의의 통화 증가율을. 그렇죠. 그걸 보시면은 지금 미국의 지역이 확실히 돈을 풀고 있거든요. 미국의 지역에서. 선진국들은 죄고 있지만 뭐 미국 외 지역에서. 그렇죠. 근데 그 중국도 그쪽에 M2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걸로 보고 있어요. 첫째. 네.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저번 전인대에서 확인된 게 중국이 경제보다는 어쩌면 자국의 패권 우선 정책을 천명해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어쩌면 대치 국면이 지속되는 구간에서 중국의 매력은 계속 떨어질 거로 봐요 저는. 그리고 더 문제는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네. 오늘 제가 경향신문 칼럼에도 썼는데 길게 보면 우리한테는 정말 다행스러운 변화였죠.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이 차이 아메리칸의 시대처럼 세계 경제에 완전히 편입을 더 가속화했다면 네. 아마 우리의 반도체 산업도 다 잡혀먹었을 것이고 모든 게 다 뺏겼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 선을 딱 걷죠. 자본주의는 여기까지고 우리는 사회주의를 놓을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갑자기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 기업들이 좋아진 거예요. 제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식으로 가는 순간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기술 경쟁, 기술 아까 제가 처음에 밸류에이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기술력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밸류에이션 3.0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1.0 시대가 그레이엄의 소위 재무제표사로 담배꽁초 가치만 보는 거였고 2.0 시대가 아까 어떤 해자를 보는 그리고 뭐 브랜드가 좀 비싸더라도 사실 버핏은 굉장히 비싼 주식도 많이 샀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 시대가 뭐냐면 결국 기술이 지배하는 시대. 뭐 우리가 그렇지 않고는 테슬라, 아마존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왔을 때 가장 무서웠던 건 중국이 그런 기술을 가져가고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중국에 종속될 상황이었는데 중국이 어쩌면 완전히 그걸 놓쳐버렸죠 이제.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항상 위기 속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난 자꾸 중국 관련주를 물어보는데 중국과의 경제는 갈수록 더 줄어요. 아까 수출 중국 의존도.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대한 그 관계 의존성을 줄여야 된다라고 표현을 썼는데 그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네. 관계 의존성이라는 단어가 옛날에 그 중국계 그 이코노미스트 되게 유명하신 분이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단어를 썼던 게 차이 아메리칸 관계 의존성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관계 의존성을 잘라가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저도 이번에 놓쳤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중국 사람들 들어가면 좋아지겠지 했는데 그것도 여지 없었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거는 뭐 좀 개선돼도 쉽지 않아 보여요. 중국 관련주를 만약 포트폴리오에 대다수를 갖고 있다면 뭐 일부를 갖고 있다는 건 상관없는데 나는 모든 포트가 다 중국 관련주로 돼 있다. 그럼 포트를 갈아엎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철저하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 재편에 들어간 거예요. 공급망이 다. 공급망 재편되면서 우리가 그거에 편입되는 기업들이 핵심인데 그게 공교롭게도 선택한 기업들이 기술을 가진 기업이에요. 미국이. 그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였죠? 이게 보시면 삼성전자, 뭐 LG전자, 현대차, 그룹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지금.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수출 대형주 쪽에 타이밍 온 데다가 다른 거 할 여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저는 아까 중국 관련주의 답변이 좀 부양책이 나오더라도 그냥 거기서 걸릴 것 같고 또 하나 중국 못지않게 중요한 게 내수예요. 내수. 국내 내수가 회복될 거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업은 괜찮아져서 주식시장은 괜찮을 것 같은데 내수는 회복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부채들이 많기 때문에 가게가 소비를 예전처럼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수 관련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심각한 거죠. 중국 내수. 아니 우리나라 내수 관련주도. 우리나라 내수. 중국 내수 관련주 마찬가지. 우리가 대표적인 게 F 무슨 뭐도요. 패션. 그쵸. 그것도 종목 특정 종목 말하기로 해서 좀 안 좋은 얘기. 그렇게 좋은 거 아는데 예를 들어서 성장이 더 안 나오고 있고 우리도 의료업종 에너지 다 그걸 타피로 미는데 잘 안 되잖아요. 무슨 그 회사도 안 나오잖아요. 밸류에이션이 지금. 화장품 회사들도 그러니까 화장품 회사 살 바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리쥬랑 같은 거 하는 회사 사는 게 나은 거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지금 뒤바뀐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중장대 업종에서도 조선 업종이 좋은 거는 가스선 같은 걸 새롭게 우리가 수출해서 가고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 전선을 충전소라도 만들려면 전선 다 깔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회사들 좋았던 거예요. 네네네. 다 삐처리해 주십시오. 종목은 좀 내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좋아하냐 보면 다 보면 아까 말했던 그러한 소위 변화가 있는데 네. 그게 굉장히 컨센서스 늦게 반영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질문이 중국을 물어봤는데 왜 이런 말을 하냐. 그쪽은 배드라는 거야. 안 좋은 쪽에서 자꾸 좋은 걸 찾으려고 해봤자 별로 잘 안 나온다는 거. 예를 들어서 같은 성장주를 하는데 중국 심천에 있는 기업을 한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머리 아플 거래요. 지금도. 그래요? 심천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투자했다면. 그렇지 않나요? 거기가 상태가 더 안 좋나요? 더 안 좋죠. 뭐 최근에 중국의 성장주다. 전기차를 투자했다 해도 안 좋았을 거고. 뭐 다 그렇잖아요, 지금. 요거 여쭤본 게 뭐냐면 아까 그 두 가지로 이제 핵심을 요약해 주신 게 잘 되고 있는데 계속 잘 되고 있는 기업들 혹은 안 되고 있는데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 근데 사실 미국향으로 수출 잘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 전자에 속할 테고 약간 중국향 조금 중국의 모멘텀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들이 그 후자일 텐데 혹시 거기서는 턴어라운드가 없을까? 전에 예.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네. 이걸 어떤 더 극단도 쉽게 말씀드릴게요. 네. 좋은 건 자동차였고요. 안 좋은 건 반도체였잖아요. 네. 적자였잖아요. 이 컨셉가 이렇게 안 좋은데 이게 턴어라운드죠. 저기에서 찾아라. 그렇죠. 어렵게 찾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쩌면 관계가 바뀌면서 장기적인 밸류에이션 하락을 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네네네. 그런 거가 지금 문제는 이 시장이 왜 어렵냐면 그런 종목이 2천 종목 중에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지금. 네네. 거기에들 많이 머무르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턴어라운드 국면, 그러니까 확실하게 온기가 확산되는 소위 OECD 선진지수가 100 이상 넘어가고 확실히 수출 증가율이 확실히 돌아서기 전까지는 그쪽으로 온기가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부터 기다리기보다는 그때 온기가 확산됐을 때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쪽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기 이렇게 쉬운 문제가 있는데 왜 자꾸 어려운 문제 풀려고 해? 둘이 점수는 똑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뭐 그 정도로 제가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확실한 거는 지금 네. 성장이 굉장히 희소화되어 있는 턴어라운드 국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잘 보시면 아까 화학도 턴어라운드 쪽에 있는 거거든요. 예. 참 이게 근데 이렇게 업종을 어느 업종이 좋냐 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네. 업종 내에서도 좋고 나쁨이 너무 뚜렷한 거예요. 가장 쉬운 음식료만 하더라도 소프트한 것을 건드리는, 그러니까 원자재가 소프트한 것들. 예를 들어서 원자재가 설탕 같은 거 비중이 높은 과자 회사들은 되게 힘들고요. 네네. 설탕 가격이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가니까. 이해하셨어요? 네네네. 팜유나 밀가루 가격이 내려오니까 떨어지고. 라면은 좋은 거죠. 네네네. 다 코스트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별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요. 중국 물어보셨는데 제가 너무 단 얘기했나요? 아니요. 근데 확실한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선 답을 내려고 하지 마라. 아니, 그러니까 중국이 망한다 이런 얘기 아니라 그럼요. 어찌됐든 간 어디서든 수익을 내면은 좋은 건데 약간 제가 될 거라는 여쭤본 거죠. 거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내가 못 하겠는 거예요. 네네. 지금 처음에는 이걸로 올라오고 좀 지나면 온기가 확산돼 이쪽이 될 것이다. 이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만약 이럴 수도 있잖아요. PBR 1배 정도 갔어요. 네. 다시 또 매력 또 1배 정도. 그러니까 계속 지수는 박스권에 있는데 그건 온기가 확실히 안 퍼지고 있는 거죠. 왜 안 퍼지냐면 우리나라 내수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내수만 놓고 보면 주식시장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주식시장을 제일 잘못 알고 계신 분이 요즘 주변을 보니 경기가 안 좋아서 내수주가 안 좋은 거죠. 네네. 내수주를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데 지금은 글로벌 경기는 OECD에서 돌고 있으니까 수출 쪽은 보는 건데 그거는 좋아진 게 나왔으니까 그쪽은 베팅을 하는데 이 수출이 돼가지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이제 월급이 올라가니까 내수주 살아날 거 이렇게 생각하는 내수주를 사는 거겠죠. 네. 시간은 좀 걸릴지언정. 그 시간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 그렇죠. 말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온기가 거기까지 안 가고 수출 기업은 좋아지는데 그게 해외에서만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